수업은 남았길래 가라 그랬는데 오늘은 오후 수업은 또 얼마나 일찍 끝날지. 이 주화 수업은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시험이 딱 좋아. 오늘 시험 안 봐요? 시험. 오늘은 시험 안 봐요. 왜? 뭐 시험 보는 게 좋아?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을 안 보는 게 오늘. 시험 봐봐야 맨날 털리는데 왜 마지막 시험도 이게 쉬운 거였는데 다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개판이어가지고. 기억나나요?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믿어보자. 별표 찍는 게 있어. 자, 보자. 추석 때까지 좀 하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자. 제가 정규 수업 들어가는 반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대충 성적 뭐 조사를 해도 아는데 그 이외에 그 화목반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그 성적을 잘 모르는데 다들 잘 봤나? 잘 봤나? 민준아 잘 봤어? 100점 맞았어? 100점 100점? 하나 틀렸어? 잘했네. 아이고. 아무튼 오늘부터 그 6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6주 정도 진행하면 아마 12월 넷째 주 20 며칠인가 그럴 텐데 그때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2번, 11월에 4번 이렇게 진행하는데 뭐 다음 주부터는 웬만하면은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시험 볼 거고요. 매주 시험 성적은 집에 발송까지 할 거고.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성적을 보면서 아 이건 도대체 엄마한테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학생들한테만 발송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말 시험 성적은 짤 없습니다. 주말 시험 성적은 항상 어머님들께 동시에 발송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긴장하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생각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기말 때는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거 생각하면 미리 수학해놔야 됩니다. 자, 오늘 49번부터 거기 책
자리 앉아. 아니 안 타지 마. 오늘 딴반 수업이 없어서 시끄러워도 됩니다. 오늘 저거 닫으면 더워. 날씨가 좀 그래. 밖에는 뜨거운데. 자, 49번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함수값을 구하는 그런 유형인데,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떤 함수인가에 대해서 49분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교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적어도 한 번은 만나봤을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문제는 요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x 대신 x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제 기억에 최근에 고쟁이 같은 경우는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f 마이너스 x와 x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럴 때는 x 대신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x 대신 x분의 1을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가 되게끔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끔 이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긴 해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렇지 않은 문제가 3개의 식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나중에 보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 웬만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좌변식은 fx분의 1 더하기 2fx가 되고, 주어진 x분의 2 더하기 3x,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이라고 해서 두 식을 연립해서 fx를 구합니다. 자, 그럼 2번식에서 3배를 해준 다음에 2배를 해준 다음에 1번식을 빼주게 되면, 얘를 2배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좌변은 fx가 3개가 남고요. 얘를 2배에서 얘를 빼주니까 x분의 1이 남고 4x가 남겠다. 그렇다면 fx는 3분의 4x 더하기 3x분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f3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f3은 더하기 9분의 3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의 문제가 51번이에요. 51번은 각자 한번 해봅시다. x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나와 있는 두 식을 연립해서 fx를 구한 뒤 그걸 바탕으로 f2와 f-2의 합을 구해봅시다. 참고로 이번 교재 같은 경우도 맨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간단한 해설이 없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답이 다 달려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드링크지. 아니 잠을 못 잤으면 자. 그냥 자. 생긴 건 바깥처럼 생겨가지고 씨. 아니, 여기서 자라고. 이거 그 딱 동화제약용으로 바깥 쓰네. 좀 색깔이 똑같다. 아이고 얼박사. 얼음 바카스 사이다. 집에서도 제조해 먹는 거 아니야. 졸리면 자면 되지. 어떻게 씨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었어? 답이 나와? 알겠으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세상스럽게. 인자가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지. 자, 51번 간단하게 나옵니까? 답이 3 나오나? 1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2분의 3, 2분의 3 더해지면 3이 나올 겁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고. 자, 50번은 일종의 수열처럼 생각해주면 좋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는 나라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11일 자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f3n 플러스 2를 이렇게 gn이라는 함수로 표현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f11은 n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g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gn 플러스 1은 gn 플러스 1분의 gn 마이너스 1이라고 세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x가 3이 커진다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세팅하면은 n이 1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n 플러스 1과 gn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항이라고 할 수 있는 G3가 11이다. G4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2분의 10, 즉 6분의 5가 될 거고요. G5는 여기다 6분의 5, 여기다 6분의 5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6는 마이너스 11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대입해 보니까 G7은 11이 되더라. 주기가 4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F20 F20은 주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으로 나눈 요거를 이용해서 G 몇이니? 6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G7이 될 거고 얘는 2를 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3, 6, 18, 3, 7, 21, 67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G6는 G2랑 같을 거고 G7은 G3랑 같을 거고 얘는 G4랑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여기다가 살포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5 곱하기 G2, G2가 없네. G6 마이너스 5분의 6 G3는 여기 11 그 다음에 G4는 여기 6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에서는 이게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함수에서 이렇게 표현된 걸 나중에 대수에서는 a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혹은 점화관계 이게 교과서에서는 귀납적 정의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3의 2019제곱의 함수값을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어요. 2019라는 큰 숫자를 줬다라는 건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장 3의 20제곱도 계산이 안 되는데 무슨 2019제곱을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뭘 해라? 규칙성을 찾아라. 자, P가 소수일 때 FP는 1이다. 그렇다면 FP 제곱은 뭔가? 그래서 FP 곱하기 P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자리에 PFP 이렇게 해주면 각각이 1이니까 2P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규칙성이 발견되고 거기서 하나를 더하면 정말 확신이 드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성을 띠니까 이런 거 같다 이런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FP제곱이 2P라고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2P제곱 그다음에 얘는 1이니까 P제곱해서 3P제곱 어때? 느낌 오나요? 오케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 형태 자체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미분하는 그런 느낌이죠. 다항식을 미분하는 느낌. 그래서 FP의 n제곱은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P의 이렇게 지수가 1만큼 줄어들겠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얘의 값은 2019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3의 2018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뭔가 일반화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함수 문제는 자꾸만 보일 때마다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함수일까?
자, 53번의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오른쪽 흰색으로 적어놓은 이 조건이지만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왼쪽 조건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조건. 이거 이런 느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문제 여러분들 만약 또 고정이나 혹은 뭐 셀을 풀든 아니면 그 이후의 문제를 풀든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왼쪽 조건을 만족하는 요 fn은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정의를 한다면 음이 아닌 정수 범위에서 정의를 한다면 fn은 n의 뭐의 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뭐야? 각 자릿수의 합.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교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라졌지만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십진법에서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십진법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로그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시 10인 경우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10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수 자체도 십진법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흔히 기수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교육과정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얘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수법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책에서 읽어본 적 없나? 책? 수학 관련된 책 이런 거 안 읽어요? 초등학교 때 있잖아. 수학 귀신 이런 거 아니야? 집에 가면 그런 거 책 한 권쯤 이렇게 안 고쳐 있어? 9살, 10살 그때 수학과 관련된 책은 모르겠고 그거 뭐야? 논리야 반갑다 시리즈가 있어요. 3권짜리.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다. 스토리 같은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놀자, 논리야 뭐 아무튼 3권짜리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은 많지 않나? 기수법. 자, 기수법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십진법이라 그러면 조금 거기에 하나만 더 배워본다면 이진법. 기수법 중에서도 이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진법. 자, 이진법은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코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on, off 혹은 yes or no 이거밖에 안 되거든. 어중간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0과 1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0과 1로 표현하는 방식. 그게 이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수법 예를 들어서 10 같은 경우는 10을 이진법으로 표현하면은 1, 0, 1, 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의 자리, 2의 세제곱 자리 생각하면은 10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하고 2하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진법의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 이건 뭐가 될까? 한 번만 배워보면 쉬워요. 잘 봐. 올해가 2025년이죠. 2025년을 이진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눈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1 또는 0으로 계속해서 표현이 될 거야. 6 1 2 3 0 2 3 1 1 2 1 5 1 2 7
1, 2 이렇게 뭐 여기서 끊어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역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법으로 표현하면 1, 1, 1, 1, 1, 1 그다음에 0, 1, 0, 0,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는 2047년입니다. 2047년. 이게 무슨 얘기야? 1부터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해서 2의 10승까지 다 더해주면 2047 이렇게 되거든요. 2047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비어있는 만큼 47과 25가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 2, 4, 16 22만큼 되죠? 그 22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 이집법 별거 그래서 딱 요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얘가 십진법에서 n의 각자리수의 합을 나타내는 거라면 얘는 fn이 n을 이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각자리수의 합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현 교과에서는 얘를 선생님 이거 말고 지금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n을 서로 다른 2의 k제곱들의 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 수들의 개수?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엄밀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F12 지금 10을 2의 세제곱 더하기 2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 거거든요. Y 10은 2의 세제곱 더하기 2니까 어때? 몇 개야? 2개잖아. 그리고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그게 10, 10 그럼 각자리수의 합이 2인 이런 거고 이해가 좀 될까요? 약간 투머치 할 수 있지만 요런 거 요럴 때 간단하게 배워놓으면 53번 문제는 보자마자 64까지 n이 63일 때 얘는 2의 5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요렇게 되니까 예, F63이 요거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바로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진민아? 아이고 진민이 시험 잘 봤어? 어? 괜찮아? 기말을 잘 봐야 되는데 기말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함수 유무리 함수가 생각보다 빡세요. 유리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함수 단원도 마찬가지고요.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 제외하고는 자꾸 그래프 많이 그리세요. 많이 그려놔야 여러분들 쉽게 보여요 문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가 되시나? 이진법 좀 알겠어?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조금 예쁜 연도? 예쁜 연도가 뭐 이런 것도 예쁘다 하면 예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기억으로 2015년 PMI 2015년 이랬었던 연도죠. 그럼 2016년은 이랬던 연도.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54번하고 55번은 여러분들 능력껏 풀 수 있지 않나? 호다닥 한번 해봅시다. 54, 55번. 특히 5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풀어봤던 그 문제, 변형되어 있는 문제니까. 지금 뭐 공부는 안 되는. 2026이랑 2025는 25랑 1차는 15랑 16은 1 차이 나는데 왜 이따구도 되냐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7이야. 근데 8은 1, 0, 0, 0 이렇게 돼.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이게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다시 1이 올라가고 1 더하기 1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1 차이. 얘네? 뭐 그런 거지. 999에다 1 더하면 1000이 되는 거죠. 이거네. 됐어. 뭐 어떤 거? 그거는 랩 그러자 한 거야. 일단 3이 커진다는 건 GM에서는 X가 요게 3이 커진다는 건 얘는 1이 커진다는 거. 그냥 GM 플러스 1인 거고 얘를 GN이라고 놓으면 충분하잖아. 아 그럼 이거를 이런 거를 응. 이런 같은 게 아니라 응. 얘를 이렇게 X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도 틀리는 거야? 맨 첫날 이거 못 받았어? 아 이거 써. 이거 하나 더 줄게.
54번 같은 경우는 약간 TMI, 제가 이제 이 수업 하다 보면 TMI를 참 많이 가져오죠. TMI. 자, F가 실수 범위, 실수 전체에서 실수로 하는 함수인데 FAB는 FA 더하기 FB, 반대로 FA 더하기 B는 FA, FB, FA 더하기 B는 FA 더하기 FA, FB.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로 가는 요런 함수로 정의될 때, 자, 1번, 2번, 3번의 적절한 함수는 뭐 A, B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자, 요거는 로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 대표적인 함수가. 그 다음에 얘는 대표적인 함수가 지수함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대표적인 함수는 상수항이 0인 그런 1차 함수.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거다라고 해놓고 참고짓을 풀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다라는 거예요. 54번이랑은 달라. 54번은 자연수의 집합이 정의역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는 걸 함수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해서 좀 배웠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들이 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가지고 뭐 경시하는 친구들이나 좀 할 줄 알지 일반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54번에 정의되어 있는 이 개념은 fx를 어떠한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걸까? 좀 더 일반화해서 펼쳐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얘는 뭘까? FN은 정의를 한다면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P1의 2원제곱, P2의 2제곱, PK의 2K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P1 곱하기 2원, P2 곱하기 2, PK 곱하기 2K 이게 F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 멋있어 보이지만 예를 들면 n이 24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그래서 FN은 2가 3개, 3이 1개. 그래서 2, 3은 6, 9. 혹은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FN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9.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게 무한정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문제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정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만들어지진 않고 여러분들도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들을 풀다 보면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일반화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참인 건 너무 자명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 24, F24가 9, F24가 9. 24 전후로는 뭐가 있을까? F23. 23은 소수니까 23이 되겠죠? 그래서 F23보다 F24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발레가 될 수 있겠다.
뻗어서 보죠. (55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이 문제 그래서 뭘로 나눠 나머지죠? 치역의 원소개수 6 치역의 원소개수 6이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6이고 F1부터 F7까지의 합이 25다.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7까지 중에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2번 나오는 거야. 그럼 이 Q가 거기서 얘기하는 n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는 어떠한 존재냐? 치역의 원소가 아닌 그러한 값이 P. 이렇게. 자, 그럼 1부터 7까지의 합이 28이기 때문에 P-Q는 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만족하는 1, 2, 3, 4, 5, 6, 7, 4, 1, 5, 2, 6, 3, 7, 4인데 자, P가 치역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럼 4가 치역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최대 최소의 차는 여전히 6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치역에서 사라지는 애가 얘와 같이 7이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또는 7이 사라져야 돼. 치역에서 하나가 사라진다면. 네. 그래서 요 경우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자연수 n의 값, 즉 Q는 4가 되겠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TMI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묻는다면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묻는다면 F1, F2, F3, F4, F5, 6, 7 이 함수 값들의 순서쌍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건데 자 1부터 7까지 중에서 7이 사라지고 4가 한 번 더 나온다. 1, 2, 3, 4, 4, 5, 6 얘네들이랑 하나씩 매칭시켜주면 그게 하나의 함수 f가 결정되는 거니까 배열한다라고 생각해주면 같은 게 2개 있으니 2팩분의 7팩 그래서 2520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조금 쉬었다가 3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